지난주에 효창공원에 갔는데 거기도 안중근 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거만 보면 의사를만 보면 이제 그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하얼빈을 가고 대련을 가고 그랬는데 하얼빈 역을 이제 방문을 우리 범도르트 치기가 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안중근 장군에 대한 그 의미 또 뭐랄까 기념관 이런 게 훨씬 더 중국에 더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얼빈역에 나중에 영화에도 나오겠지만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 자리가 이렇게 세모와 네모로 표지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안중근 기념관도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사실 영화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영화 보기 전에 좀 더 생생하게 저 소설적인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격살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장면에서 우리 홍범도 장군이 안중근 참모중장 만났을 때 총 얘기를 하거든요. 선수들끼리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실제 안중근 참모중장이 하얼빈 격살 작전을 갔을 때 가지고 간 총이 뭐였냐. 어떤 총으로 쐈냐. 몇 발 쐈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선택했을까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 상상력으로 그 많은 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이 그 하얼빈 갈 때 가지고 갔던 총은 이 총은 전설적인 미국의 총기 제작자 존 브라우닝이 1896년에 제작한 총인데요. 1900년에 그 벨기에에서 생산이 되고 제식화가 됐기 때문에 모델명이 M1900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최초의 슬라이드를 장착한 자동 권총이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셨다시피 대부분 이 탄창이 돌아가는 회전식의 리볼버 형태의 권총을 썼어요. 브라우닝이 이제 총기를 개발하면서 그 리볼버보다 좀 더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좀 더 그 안전한 총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권총의 손잡이에다가 탄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 슬라이드를 달아서 뒤로 왕부 운동을 하면서 장전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로 적용된 총이 바로 FN에서 개발한 M1900이고요. 바로 그 총을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 처음에 안중근 참모중장은 이제 홍범도 장군 할 때 리볼버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죠. 근데 리볼버는 이게 육혈표라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리볼버 이게 그 탄창이 도는 거거든요. 그 러시아 사람들 왜 룰렛 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 안에 총알이 어느 곳에서 비었는지 들었는지 모르니까 돌리다가 당겨서 들었으면 죽는 거고 안 들었으면 사는 거죠. 탄창이 브라우닝은 밑에서 스프링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동이 작습니다. 이 반동을 앞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손을 쓸 수 있고. 그런데 리볼버는 두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한 손으로 써야 돼요.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 브라우닝의 단점은 반동을 줄일 수가 있고 두 손을 써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총알이 하나가 앞에서 걸려버리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총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프링이 잘못돼서 이게 탄환 하나가 걸려버리면 그 다음 탄환이 못 올라갑니다. 한 개만 걸리면 총 못 쓰는 거야. 그런데 리볼브는 돌리면 그 다음 탄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라우닝을 쓰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 리볼버를 한 정 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을 가지고 가죠. 가서 리볼버를 쓰죠. 이 리볼버는 7발이 장전되는 총입니다. 7발을 장전해서 들고 가죠. 거기서 안중근 참모중장이 쏘죠. 쏠 때 그 7발 중에 제1발은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을 맞고 그 다음에 가슴 위 여기를 맞춥니다. 제2발은 가슴과 배 이 사이를 맞춥니다. 제3발은 이 배의 근육에다가 가서 박힙니다. 그래서 1발, 2발, 제3발까지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물론 거리도 짧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발은 5발, 6발, 3발을 더 쓰죠. 그 3발은 하얼빈 총영사, 주 하얼빈 일본 총영사를 쓰죠. 제4발, 5발은 남만주 철도 사장, 그 이토 히로부미가 대련해서 하얼빈까지 올 때 타고 온 그 철도가 남만주 철도입니다. 이게 일본군의 침략 노선이죠. 이 철도를 관리하는 사장이 붙습니다. 그리고 한 발이 이토 히로부미의 경호 수행원을 씁니다. 그래서 6발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6발을 다 맞춥니다. 훈련에서 권총으로 그 거리에서 6발 맞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명사수라면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실전에서 6발을 정확히 갖다 꽂는 건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에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 따랐죠. 안중근 참모중장이 2명의 은인들이 있었죠. 한 명이 하얼빈 총영사였죠. 바로 총을 맞아.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토가 내가 야 암살자가 나타난다고 피할 소냐 원래 일정대로 해라 이랬지만 실제 그때 군중들을 동원한 게 하얼빈 총영사였어요. 하얼빈 총영사가 잘 보이려고 군중을 동원한 거예요. 환영 인파를. 일본인들, 하얼빈에 살던 주 일본인들을 대거 동원했기 때문에 안중근 참모중장이 접근이 쉬웠습니다. 군중들을 통제했으면, 환영객을 통제했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얼빈 총영사가 기여를 해준 거였어요. 안 그랬으면 못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를 연호해 준 사람이에요. 이토 만세를.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저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오는 중에 그때까지 안중근 참모중장이 이토 얼굴을 몰랐습니다. 이토가 누군지. 이토는 한 번 암살 위기를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언론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토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안중근 참모중장은 작전에 나왔던 거예요. 대충 보고 저자일 거라고만 짐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토 만세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어줬어요. 이토가. 그걸 보고 정확히 안중근 참모중장은 저자가 이토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1발, 2발, 3발을 그자에게 쏠 수 있었죠. 안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쐈는데 오른팔을 맞고 가슴과 배에 가슴 총알이 박힌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행운이 사실은 있어서 그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죠.